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서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은 교수님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현대는 가히 SNS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SNS 프로그램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생명 나눔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들이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사실 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 뇌사를 잘못 표현하고 그런 일들도 사실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드라마들은 굉장히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연출을 하고 그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도 뇌사에 대한 개념도 이전보다 그런 교육 자료나 아니면은 드라마나 홍보를 통해서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고요. 저희가 이제 이 생명 나눔이라고 하는 내가 그때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접하고 혹은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을 뵙고 그러면서 천천히 마음속에 형성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온라인 콘텐츠들이 정확한 사실과 그다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잘 제작이 되어서 올려진다면 또 그것들을 관심 있게 찾아보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것이고요. 그런 관심 있는 콘텐츠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도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자신도 옛날과 많이 바뀌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생명 나눔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생명이 있기 위해서 만드는 콘텐츠들은 이런 기존의 어떤 콘텐츠들과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올해에 올라와 있는 생명 나눔 콘텐츠들은 보건 의료인을 교육하기 위한 콘텐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작 그러니까 이 편집해서 올렸던 문인성 교수님의 콘텐츠도 거기에 올라와 있던 콘텐츠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보건 의료인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궁금증을 사실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런 청소년과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들도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개발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보면은 많은 콘텐츠들이 있고 또 굉장히 또 구독을 많이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 생명이 있기 위해서 생명 나눔 운동을 위해서 정말 계속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한다면은 어떤 주제, 어떤 테마, 어떤 내용들을 좀 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오해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생명 나눔과 관련돼서 이게 실제가 아닌 일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직하게 잘 말씀드리는 일들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와 이런 어린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는 또 역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선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 나눔만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런 나눔이라는 것에 대한, 누구나 다 이제 이런 문명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얻은 것들은 이런 소외감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선희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뭐 이제 이런 그 실제 그 청소년들하고 크게 접해 볼 기회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청소년들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의 이제 관심은 이제 이 아이돌이라든지 어떤 예능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런 생명 나눔이라든지 뇌사 장기 개징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좀 약간은 무겁고 좀 그런 심각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교육할 때 정말 그 청소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좀 이렇게 어떤 호응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나눔을 하니까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아이들이 아까 느낌 한 줄 써주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하고 막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진지함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그런 진지한 부분을 건드려 주는 것도 아이들은 크게 아이들이 거부한다고 저는 좀 느끼진 않았어요. 저희 학교에서 하면서. 도리어 아이들한테 배우고 그 아이들의 그 깊은 내면의 사고를 제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놀랄 때도 있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교육은 좀 진지하고 무겁더라도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교육은 많이 노출돼서 많이 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염려는 안 합니다. 예. 네. 저 보기에는 또 보고 느끼는 거가 좀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학생들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또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한 시간이라도 뭐 입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지 왜 그런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을 하느냐 내지는 왜 앞날이 창창한 젊은 학생들한테 죽음을 얘기하고 뭐 생명 나눔을 얘기하느냐고 이런 좀 그런 거부적인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또 그런 경우에 그런 학부형들이나 그런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계신지요? 제가 한 3년 차 나눔 교육 하고 있는데 이 교육으로 인해서 항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교육을 학부모한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육이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생인데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거 1시간이라도 더 해라라고 하면은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 사람을 키우는 게 교육인데 사람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 사고해야 되는데 입시만을 강조하는 거는 저는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엄마가 계시면 저는 제 나름대로 그분을 설득해 보도록 노력하고요. 제 하나는 학부모에게 이 교육을 시키는 게 제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과제입니다. 아직 한 번도 항의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지은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온라인 콘텐츠 제작 후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료인 입장에서 콘텐츠가 많이 홍보되고 사용되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번에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네.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환자분한테 유튜브 이제 소개하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정말 그런 그 초보 유튜브가 돼가고 있는데 의사로서 그런 홍보를 좀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의사들, 이제 저도 의사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있지만 굉장히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홍보까지 담당한다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좋은 콘텐츠는 결국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이 질병관리청 이제에서 하시던 일을 이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돼서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활발한 SNS를 이용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안 찾아봐서 몰랐지.
그다음에 코다에서도 작년부터 2019년부터 올라온 그 코다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콘텐츠들이 새로운 콘텐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현재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거는 이게 그 인플루언서들이 그 운영하시는 그 채널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한 그 유튜브들 혹은 이제 실제로 저희한테 큰 감명을 줄 수 있는 컨텐츠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이 올라왔네요. 예. 그 하비에르 국제학교 어떤 선생님이 이제 보내셨는데 신선희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재를 직접 다 만드셔서 혼자 진행하시는지요? 아니면은 때론 외부 전문가, 심리 상담사 혹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셔서 진행을 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교재는 저희 행복교실 선생님 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로 오늘을 발표한 거고요. 초중고에 다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아까 얘기한 EBS 나눔의 법칙 그걸 가지고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17차시라 한 학기 자율학기제의 어떤 생명교육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아직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안에는 저희 교사팀과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의 현장에서 직접 어떤 내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그 다음에 그런 생명 읽기를 하는 과정에 이런 전문적인 절차와 과정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든 교재이고요. 외부에서 제가 한 2번 정도 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 그런 교육을 한번 학교에다가 적용해 보려고 의뢰가 와서 했는데요. 상당히 현장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넓은 확장이 된 개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장기를 나눈다라는 거에 너무나 깊이 좀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 편견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벗어나는 거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얼마든지 원하시면 교재 함께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관심 가져주셔서. 네. 자, 오늘 그 두 분 선생님들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느꼈고요. 이런 그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언택트 온라인 그 콘텐츠들이 생명 나눔 운동과 그런 장기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선생님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